バイバイだね。江戸川コナン君。 7월 20일에 개봉한 명탐정 코난 극장판 흑철의 어영 다들 보고 오셨습니까? 전 나름 코난 유튜버를 하고 있으니 지금이 조회수를 빨아먹을 기회다 라고 생각하여 개봉한 날 밤시간대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천공의 난파선이란 극장판 이후로는 딱히 명탐정 코난 극장판에 기대를 안 하는 편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극장판이 추리라던가 낭만은 사라지고 그냥 마냥 범인이 건물 다 때려 부수고 나서는 코난이 범인을 향해 가라 하면서 축구공 쏘는 전형적인 패턴만 남은 것 같아서 흥미가 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극장판을 영화관 가서 보긴 했지만 큰 기대는 안 하고 극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노스포 리뷰에서도 말했듯이 기대보다는 꽤 재밌는 극장판이었고, 코난 극장판의 황금기였던 1에서 7기까지의 극장판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7획의 추적자나 천공의 난파선 같은 죽은 황금기 정도의 극장판은 됐던 것 같았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스포를 자제해야 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감명 깊게 봤고 어느 부분이 좀 어이가 없었는지를 말 못했으니까 오늘은 대놓고 영화 내용을 말하면서 저희 후기를 말해드릴까 합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영상은 명탐정 코난 흑철의 어영의 스포일러가 너무나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극장 가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 분명히 스포이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우선 극장판의 시작부터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보통 극장판 초반에는 관객들의 흥미를 끌어줘야 돼서 범인들이 범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아카이 슈이치, 아무로토오루, 코난 등등 좀 임팩트 있는 애들이 나와서 뭔가를 보여주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극장판에서는 원작에서 비중이 애매했던 키르가 메인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키르는 극장판 시작하자마자 누군가를 쫓고 있고 쫓는 대상에게 차라리 자신에게 잡히라 하는 식으로 독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키르는 진짜로 쫓는 대상에게 가장 먼저 접근했고 그 대상에게 물로 뛰어들라고 조언을 해주죠. 그 조언을 들은 대상은 바로 물로 뛰어들려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키르의 어깨가 뚫리고 키르의 말을 듣고 물로 뛰어들려던 여자의 머리에 구멍이 생깁니다. 총을 쏜 사람은 진이었죠. 이때 키르가 사람 한 명 구하는가 싶었는데 진이 겁나 포스 있게 나타나서 대상을 제거하고 키르에게 경고하는 모습은 되게 카리스마 넘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이 나쁜 놈이란 걸 까먹을 정도로 포스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도입부가 이렇게 임팩트가 있었고 제 기준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게 코난과 하이바라의 관계에 대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흑철의 어영이라는 극장판이 코난과 하이바라가 주인공이 될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걸 안 상태로 보니까 둘의 사이에 일어나는 사소한 것도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우선 하이바라와 코난이 차를 타고 가면서 핸드폰 같은 걸 보는데 이 장면에서 둘이 이어폰을 나눠 낍니다. 별거 아닌 장면이라 볼 수 있긴 한데 저는 이 장면도 이 극장판에서 둘이 어느 정도로 서로를 의지하는지 보여주는 빌드업이라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장판을 봤다면 아시겠지만 하이바라가 극장판 내내 그렇게 많이 웃지를 않습니다. 검은 조직에 의해 납치를 당했을 때 잠수하면서 패닉이 왔었고 자신과 같이 갇혀있던 나오미가 절망하면서 울자 강한 척하고 있던 하이바라도 눈물을 보였었죠. 그런데 이런 하이바라가 코난을 보면서는 자주 웃고 밝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잠수함에 납치당했다가 코난이 박사님 발명품 타고 구하러 왔을 때 밝게 웃었고 퍼시픽 부위에 돌아와서 코난이 범인을 밝히기 위해 떠날 때도 또 한 번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정신을 잃은 코난이 인공호흡을 받고 눈을 떴을 때 또 미소를 지어주죠. 이렇듯 이 극장판 한정으로 하이바라는 코난이 없을 때 우울해지고 코난이 있을 때 밝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이 극장판에서의 장미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좋아하는 남자를 바라볼 때의 소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이 극장판을 보면서 코난의 정체를 모든 캐릭터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처음에 코난이 쿠로다 관리관과 시라토리 형사가 배 타고 어딘가로 가려는 것 같길래 몰래 같이 배를 타는데 쿠로다 관리관이 그걸 또 귀신같이 캐치해서 코난에게 왜 우리를 따라왔는지 물어봅니다. 코난은 들킬 줄 모르고 있다가 들켜버린 바람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 쿠로다 관리관은 알았다라고 하고 같이 퍼시픽 부위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 뭐 쿠로다 관리관은 원작에서도 코난의 정체를 아는 것처럼 나왔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쳐도 다른 엑스트라들도 코난을 전혀 8살짜리처럼 안대합니다. 극장판 후반부쯤에 퍼시픽 부위에서 어떤 시체가 하나 발견되는데 코난이 그걸 앞장서가지고 시체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뭔 냄새 안 나냐고 그러고 있었죠. 얘가 이러고 있는데 모리 탐정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코난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래 뭐 이번에도 경찰들에게 코난이 시체를 살펴보는 건 일상이니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그러고 나서 핑가에게 장미가 납치당했을 때도 코난이 어디 CCTV를 살펴봐달라고 하니까 그냥 설명 같은 것도 안 듣고 바로 거기 있던 CCTV를 켜줍니다.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코난은 좀 똑똑한 초등학생이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품으실 건데 얘 8살이자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저 같으면 8살짜리가 옆에서 앵앵대는 목소리로 시체 살펴보고 CCTV 어디 살펴보라고 하면 한숨부터 쉬고 어린이는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고 방으로 돌려보낸 다음 신비 아파트 보겠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 흑철의 어영이란 극장판에서는 옛날 사건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하이바라가 납치를 당할 뻔했던 에피소드도 당연히 언급됐고 그곳에서 나왔던 피스코란 조직원도 언급이 됩니다. 또한 미스테리 트레인이라는 사건도 거의 꼭 봐야 하는 것처럼 언급이 되기도 하죠. 이렇듯 원작에서의 사건은 당연하게도 언급이 되고 극장판에 있었던 일이라던가 극장판에서 등장했던 인물들도 언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13기
극장판에서 등장했던 아이리시도 언급이 됐고 20기 극장판 수능의 악몽에서 죽음을 맞았던 큐라소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만약 원작을 꾸준히 봤고 극장판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극장판에서 좀 추억을 되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한 이 극장판에서 뭔가 검은 조직에 대한 떡밥이라든가 원작의 떡밥 같은 것도 던져졌었습니다. 럼이 카라스마의 위치가 파악이 안 된다고 말한 장면이라든가 아무로 토오루가 쿠로다 관리관에게 연락을 해서 퍼시픽 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장면 등등 원작과 관련 있어 보이는 떡밥들을 많이 던져줬었죠. 물론 극장판과 원작은 평행세계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극장판에서 이 정도로 의미심장하게 떡밥을 던진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원작에서도 조만간 카라스마에 대한 언급이 나올 거란 생각도 드네요. 다섯 번째, 예고편을 봤다면 아시겠지만 코난이 하이바라에게 안경을 씌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검은 조직과의 재회라는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장면을 오마주한 것인데 원작에서도 그렇고 극장판에서도 그렇고 겁나 안 들키고 있다가 코난이 하이바라에게 안경 씌워주고 나니까 귀신같이 하이바라가 납치를 당합니다. 이건 코난이 하이바라에게 정체를 숨기라고 하면서 씌워준 거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오히려 하이바라를 더 눈에 띄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섯 번째, 키르가 굉장히 활약하는 극장판입니다. 솔직히 극장판 개봉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 아카이 슈이치, 아무로 토오루, 베르무트, 코난 등등 좀 존재감 있는 애들이 이번 극장판에서 활약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의외로 이번 극장판에서 가장 활약한 사람은 키르였습니다. 극장판 초반부터 나와서 도망가는 요원을 살리려고 하고 하이바라가 자신의 모자에 도청기를 넣었다는 걸 바로 알아차리고는 하이바라와 나오미가 탈출할 수 있게끔 정보를 흘려주기도 했죠. 근데 이 정보를 흘려주는 과정에서 워커도 본의 아니게 겁나 활약하는데 이 장면 보면서 워커는 대체 어떻게 조직원이 된 걸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키르가 뭐 물어보니까 그것도 몰라? 이런 멍청한 녀석? 이러면서 TMI 줄줄 말해주고 원래 묶여있어야 하는 하이바라가 사라지니까 형님 어떡하죠? 이러면서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워커의 두뇌를 반 정도 떼어내가지고 진한테 몰빵해준 게 틀림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곱 번째, 핑가와 아이리시는 닮은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번 극장판에서 새로 나온 조직원인 핑가라는 녀석과 7획의 추적자라는 극장판에서 나왔던 아이리시라는 조직원, 이렇게 두 명은 생김새만 다를 뿐 배경 이야기 같은 것이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아이리시는 피스코를 죽인 진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고 핑가 역시 진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리시와 핑가 모두 코나의 정체가 쿠도 시니치인 것을 알아차리고 코난을 카라스마에게 데려가서 진이 일처리를 똑바로 하지 못한 걸 알린 다음 진을 나락으로 보내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둘 다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진에게 배신당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 똑같은 엔딩을 맞이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아이리시는 마지막에 마음을 돌려서 코난을 지켜주는 결말을 맞이했고 핑가는 마음을 돌리지 않고 그냥 비극적이게 폭사해버린 엔딩을 맞이했었습니다. 아마 각본가가 의도적으로 아이리시와 핑가를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덟 번째, 베르무트의 가슴이 개쩝니다. 아홉 번째, 극장판에서 딥페이크와 AI 기술 등등이 나오며 현대적인 느낌을 많이 줬었습니다. 이 극장판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생장인식 장치도 매우 현대적이었고 나중에 범인의 트릭으로 쓰였던 CCTV의 얼굴을 바꾸는 딥페이크 기술을 범죄 트릭으로 써서 굉장히 참신했었습니다. 열 번째, 이 극장판에서 모리코고로는 진짜 하루 종일 처자입니다. 물론 극장판에서 모리코고로가 활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긴 하지만 이번 극장판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모리코고로의 분량이 없습니다. 물론 아카이 슈이치, 아무로 토오루, 코난, 검은 조직 등등 나오는 인물들이 많아가지고 별 수 없이 모리코고로의 역할을 줄인 거겠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쳐자다가 코난 추리 셔틀로 쓰이는 모리코고를 보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11번째, 이 극장판에서 아카이 슈이치가 오랜만에 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번 극장판에 너무 많은 조직들이 등장해가지고 스토리가 중구난방해질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인물들의 분량 조절을 잘했었던 것 같다 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아카이 슈이치와 아무로 토오루의 분량을 너무 챙겨주려다가 극장판이 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제발 얘네 둘이 맥락 없이 싸우지 마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극장판에서 둘은 안 싸우고 협력을 해줍니다. 특히나 마지막 장면쯤에선 아카이 슈이치는 아무로 토오루에게 후레아 레이인가 버본인가 아무튼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저 이름을 부르며 협력을 권하고 후레아 레이는 아카이 슈이치에게 검은 조직에 있던 시절 그가 사용했던 코드네임인 라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빙긋 웃으면서 협력을 해줍니다. 솔직히 둘이 안 싸우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 보니까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극장판에서 아무로 토오루는 거의 하루 종일 차에서만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초반에 잠수해가지고 퍼시픽 V에 침입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나올 때마다 차에 있더라고요. 아마 아무로 토오루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아무로 토오루를 차에서 숙박시킨 걸로 추정됩니다. 12번째, 하이바라와 코나의 커플링이 정말로 잘 강조됩니다. 앞서 둘 사이의 빌드업이 좋았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 빌드업을 쌓고 쌓다가 터진 곳이 바로 코난이 물속에서 정신을 잃고 그걸 하이바라가 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하이바라는 산소가 부족해서 쓰러진 코난에게 인공호흡을 해주고 인공호흡을 받은 코난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손을 잡은 채로 천천히 수면으로 향해 가는데 애초에 이 손잡고 천천히 올라가는 장면도 존나 설렜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하이바라가 겁나 아련하게 나의 정체가 밝혀졌으니 이제 너랑 같이 못 있는 거겠지? 이게 마지막이야 코난군 이라는 식으로 코난에게 텔레파시 같은 걸 보냅니다. 그래서 하이바라의 텔레파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 코난이 상대방의 정신을 읽는 능력을 가진 건지 모르겠지만 하이바라에게 걱정하지 말란 식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든 했으니 지금부터도 자신이 어떻게든 할 거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 모습을 본 하이바라는 예전부터 자신을 지켜줬던 코난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고 마치 코난에게 사랑에 빠진 것 같은 연출이 나옵니다. 이대로 엔딩이 나가지고 극장판에서라도 둘의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이 다음은
또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죠. 13번째, 극장판 시그니처 액션씬인 축구공 액션씬이 당연히 이 극장판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15기 이후의 극장판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축구공에다가 뭐 이상한 폭죽 기능을 넣어가지고 안 그래도 심했던 무리수 축구공 액션씬이 더 심해져가지고 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극장판도 당연히 또 무리수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번 폭죽 축구공 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카이 슈이치가 잠수함의 위치를 알 수 있게끔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줬고, 그 과정과 결과도 꽤 참신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축구공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네. 그리고 이번 극장판에서는 코난이 가라! 라는 대사를 안 치는 걸 보니 명작 극장판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크나큰 방심. 극장판 마지막에 진짜 개뜬금없이 코난이 가라! 라는 대사를 치면서 뭘 차가지고 날려보냅니다. 뭐 잔해물이 날라서 찬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이 장면 보면서 느꼈던 건 각본가가 어지간히 가라! 라는 대사를 넣고 싶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거지로 보였어요. 14번째, 처음에 하이바라가 어떤 보석 추천권을 모르는 할머니한테 넘겨주는데, 이 할머니의 정체가 베르무트였던 건 되게 반전이었습니다. 솔직히 극장판 후반으로 갈수록 이 할머니의 존재를 까먹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할머니가 마스크를 벗으며 베르무트가 나왔을 때 좀 소름 돋았었습니다. 전 이 극장판에서 베르무트가 하이바라를 도왔던 게 코난을 위해서 그런 거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이바라의 착한 마음씨를 보고 베르무트가 도와줬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5번째, 하이바라는 어린 시절에도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오미 씨는 어린 시절 하이바라랑 같이 학교를 다녔다고 나오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 못하고 있을 때 하이바라가 도와줬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거 보고 예쁜 애는 어린 시절부터 예쁜 마음씨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래서 예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6번째, 왜 하이바라가 란하고 키스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코난과 입맞춤을 란에게 돌려준 거라고 하고, 이 장면을 아오야마 고시오 작가님이 직접 요청해서 넣은 거라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이바라가 코난 보면서 반한 연출 다 넣어놓고는 갑자기 왜 란한테 키스를 하는 건지, 왜 코난과 입맞춤을 돌려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아마 작가님 딴에는 원작에서 란과 신일체의 러브라인은 견고하니까 극장판에서도 그 러브라인을 깨기 싫었던 것 같긴 한데, 그냥 어차피 극장판은 평행세계니까 하이바라와 코난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17번째, 조디, 캐멀, 제임스 이렇게 3명의 FBI가 나오는데 얘네는 안 나와도 됐을 것 같았습니다. 얘네 임무가 뭐 나오미 아빠를 구하는 거였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그 이후로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솔직히 얘네 말고 그냥 다카기나 치바 형사가 나서도 됐을 것 같았습니다. 18번째, 이 극장판에서 하이바라가 절망하는 나오미에게 어린애의 말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하이바라가 이 말을 했던 건 아유미가 자신에게 했던 말 덕분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서 이런 말을 했던 거였죠. 원작 에피소드 중 엉덩이 마크의 비밀을 찾아라 라는 에피소드를 보면 아유미가 하이바라에게 도망치기만 해선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을 감명 깊게 들은 하이바라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해주려는 FBI에게 찾아가서 굳이 그거 안 하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이바라가 아유미에게 새로운 인생을 받았듯이 나오미는 하이바라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이바라가 아닌 미야노 시오에게 받았었죠. 마지막을 보면 나오미가 하이바라를 안아주며 너무 고마웠다 시오야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아마 나오미 역시 하이바라가 시오인 걸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19번째, 다음 극장판은 키드와 하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사를 들어보니까 키스 머식이라고 하던데, 원작 에피소드에서 키드가 카자로 변장했다가 하토리랑 키스할 뻔했었는데 아마 이 에피소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번째, 이번 극장판의 오프닝이 좀 특이했습니다. 보통 극장판 오프닝은 정해진 틀이 있었는데 이번 극장판은 되게 웅장한 부금이 깔리면서 기존의 극장판과는 다른 느낌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었습니다. 21번째, 이미 코난은 란이랑 인공호흡 키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계속 짤로도 쓰고 있지만 이기 극장판 14번째 표적이라는 에피소드에서 둘은 인공호흡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굳이 하이바라가 란한테 키스를 돌려줄 필요가 없는데 진짜 결말을 왜 그딴 식으로 만든, 이렇게 21가지가 제가 흑철의 여행을 보면서 좀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분들은 흑철의 여행을 보고 오신 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은 이번 흑철의 여행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전 재밌게 보긴 했지만 추리 파트가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에서 6기 극장판 정도의 명작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재밌게 극장판을 봤던 것 같네요. 만약 제가 오늘 말한 것 말고도 흑철의 여행을 봤을 때 좀 기억에 남았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